안녕하세요.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이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이용하여 단간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간 결석이란 담즙이 내려가는 단간이 막히면서 단간에 폐색이 생기고 발열, 황달, 상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단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이 단간 결석입니다. 단간 결석은 증상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통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단간 결석은 일반적으로 ERCP를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ERCP는 인베이시브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환자의 상태, 과거력을 확인하고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통해서 시술이 꼭 필요한지, 시술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 과정과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적인 ERCP 시술은 선택적 단간 삽입술, 내시경 유두괄약근 절개술, 바스켓 카테터 담석 제거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담석 제거술로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담석 제거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부속 기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담석 제거를 위한 대표적인 부속 기구는 바스켓 카테터와 풍선 카테터가 있습니다. 구비하고 있는 부속 기구의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스켓 카테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에서 30mm짜리가 흔하게 사용되며 큰 담석이 포획되어 바스켓 감돈이 일어났을 때는 응급 세흡술이 가능한 바스켓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도선 삽입이 불가능한 바스켓이 있으므로 유도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바스켓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스켓을 충분히 열면 8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철선이 나오게 됩니다. 담석을 포획해서 제거할 수 있으며 감돈된 경우 외피를 벗겨서 응급 세흡술이 가능합니다. 바스켓을 열면 나선 형태이며 기존 4선으로 잡기 어려웠던 작은 돌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돈됐을 때 응급 세흡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은 메탈 시스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돌이 크거나 단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세흡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20mm, 25mm, 30mm짜리가 있어 결석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풍선 카테터는 공기를 주입하면 확장되면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풍선의 크기는 10에서 20mm 다양하게 있어 단간의 크기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담석의 상부에 위치하여 풍선을 확장시킨 다음에 유두부 방향으로 당기면 담석이 걸려서 빠지게 됩니다. 조영제를 주입할 때는 유도선을 빼고 주입해야 하는 카테터도 있으니 알맞은 카테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간 입구인 주유두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내시경 유두 풍선 확장술 또는 내시경 유두 큰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천천히 압력을 주게 되면 풍선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유두 괄약근 절개술을 충분히 하기 어렵거나 충분히 해도 담석이 커서 빼기 어려운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글 12스톤이 있을 때 ERCP로 돌을 제거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시경 비유와 앰플라의 이페이스먼트가 잘 맞아야 합니다. 먼저 캐뉼레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캐뉼레이션 할 때는 스탠다드 카테터나 파필로톰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파필로톰으로 먼저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하였습니다. 셀렉티브 캐뉼레이션 된 다음에는 캐뉼라를 더 올려서 다이를 쏘면서 단간의 형태를 관찰하고
돌의 위치나 개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엔도스코픽 스펙트로토미를 해서 EST를 시행해서 유두부를 확장하게 됩니다. EST를 한 뒤에는 바스켓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바스켓을 넣고 나서는 콜란지오그램상에서 돌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돌이 있는 위치에서 상부 쪽에서 바스켓을 펼치게 됩니다. 펼친 다음에는 바스켓을 천천히 유두부 쪽으로 당기면서 돌을 잡아 포획해서 빼게 됩니다. 이 환자는 기존에 EUS를 통해서 돌이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돌을 포획해서 좀 제거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론 카테터를 삽입하였습니다. 발론 카테터를 삽입해서 단간부에 위치한 다음에 확장을 시켜서 사각형 형태를 만들고 단간의 크기에 맞춰서 확장을 시킵니다. 이후에는 천천히 단간의 주행에 맞추어서 당기면서 유두부 쪽으로 빼게 됩니다. 끝부분에서는 내시경을 살짝 밀고 오른쪽을 트위스트 시키면서 빼게 됩니다. 다음은 돌이 좀 크고 여러 개 있는 경우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캐놀레이션 한 다음에 엔도스코픽 스팽트로톰을 시행해서 유두부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EST를 충분히 칠 수 없는 경우여서 EPBD, 즉 엔도스코픽 파퓰러리 발론 다일레이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PBD를 할 때는 단간의 다이아미터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간의 다이아미터보다 더 크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천공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는 경우에 돌이 디스탈 CBD 쪽하고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덕트 스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간의 돌을 최대한 피해서 EPBD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PBD를 할 때는 위치를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인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게 됩니다. 플로스쿨 보면서 이와 같이 발론 웨이스트가 보이게 되는데 천천히 확장하면서 이 발론 웨이스트가 충분히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발론 웨이스트가 충분히 확장된 이후에는 보통 30초에서 60초 정도 유지해서 단간의 유두부를 확장을 시킵니다. 이후에 바스켓 카테터를 삽입을 하여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디스탈 12대에 있는 돌부터 제거를 해야 원활하게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탈 12대에 있는 돌을 포획을 하고 천천히 유두부 쪽을 당겨서 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스콥을 밀면서 오른쪽을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돌을 좀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탈 12대에 있는 돌을 제거한 후에는 다음에는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퍼스트 브랜치에 있는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바스켓을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덕트에서 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유도선이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덕트에 있는 경우에는 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유도선을 진입한 다음에 바스켓을 밀어서 돌을 포획하였습니다. 돌을 포획한 다음에 유두부로 당기면서
천천히 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바스켓을 제거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돌들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발론 카테터를 단간의 상단부로 올려서 확장을 시킨 다음에 단간에 크게 맞춰서 확장시킨 다음에 당기면서 남은 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시술 전에는 기본적인 술기와 유의사항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담석 제거를 위해서 단간의 구조, 담석의 특징을 고려하여 담석을 제거하는 부속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ERCP를 시행한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급성 췌장염, 천공, 출혈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를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ERCP를 할 때는 무리한 조작보다는 부드럽게 시술에 임하고 한 세션으로 돌 다 빼기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고 다음에 다시 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반복된 훈련을 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ERCP를 시행하여 단간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